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됐네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25년 들여서 첫 번째 녹화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길이가 당연히 좀 길 것 같아서요. 세 가지 주제로 아예 나눠서 한 주제씩 녹음을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토큰 증권 업계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리퍼블릭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리퍼블릭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배당 시나리오, 이거는 재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엄연히 제 상상만으로 한번 배당금에 대한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근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좀 활동이 뜸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토큰 증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RWA에 대한 뉴스 혹은 이슈가 있는 뉴스까지 같이 전달드리면서 구독자분들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고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틱톡을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뉴스를 쇼츠 형태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쇼츠는 녹음을 하진 않고 AI로 주요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달드리는 뉴스 영역은 세큐리티 토큰을 좀 넘어서 RWA까지 좀 넓혔습니다. 아예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토큰 증권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나 관련 이슈가 있는 뉴스만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AI 음성이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구독자 한 분이 다른 프로그램 추천해 주셔가지고 좀 써보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AI로 제 목소리를 생성해내는 건데, 좋은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면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어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시때때로 제가 시간이면 할 때 틈틈이 녹음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를 좀 활용을 해서 뉴스를 쉽게 전달해 드린다면은 좀 많이 쌓여있는 뉴스를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쇼츠 형태로 뉴스는 계속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또 유튜브 쪽에서는 쇼츠가 좀 별로 인기가 없긴 해요. 그래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이거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차수에 전달해 드릴 내용은 세 가지가 있고요. INX와 리퍼블릭이 합병이 됐을 때에 대한 형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늦어졌니, 망했니, EU 라이센스로 충분하니,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해와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순서로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 전제를 이해하고 나서 다음 얘기를 해드려야 좀 받아들이기도 빠르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해서 요 구도의 이야기를 사실 몇 번을 했었죠. 근데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요 3강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꼭 미국 업체만 보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토큰 증권 시장의 탑3다 하면은 저는 당연히 INX, T0, 세큐리타이즈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거래소, 2차 거래소가 다 섞여 있는 형태고요. 괜찮은 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저는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죠. 여기도 미국 시장이 있어요. 리알토 마켓이 라이센스를 다 갖추고 있고요. 오아시스 프로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영국 쪽에 보면은 아첵스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유럽의 STOKR도 있고, 저 남미 쪽에는 이노월 세큐리티, 비트파이넥스가 있고요. 부동산 쪽에는 레드스완이나 리얼티 같은 업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프랙터 있고, 싱가포르의 거래소죠. ADDX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 서밋에 자주 오셨죠. 인베스터X도 IX 수합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에세트라도 있고 리퍼블릭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 얘기만 하냐, 미국이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100년도 넘은 얘기죠. 1900년대 봤을 때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권들이 유럽에 집중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영국이 당시에는 최고였죠. 그 패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죠. 이거는 23년도의 내용인데 마켓캡을 갖다가 미국이 60%를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영국이 지금 3.7%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 잘 나간다는 나라들 중국 다 더해도 잽도 안 됩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10개 회사만 놓고 이렇게 본 건데요. 애플, 마소, 엔디비아, 구글, 아마존, 메타 등등등 테슬라까지 해서 10개 회사. 10개 회사 시총만 놓고 봐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유럽보다 훨씬 크다.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는 거죠. 중국보다도 크고요. 10개 회사가. 미국에 있는 10개 잘 나가는 테크 회사들이 이 정도다. 한국은 그의 한 9분의 1 정도. 한국 삼성전자부터 해서 전부 다 더해도 미국의 요 10개 회사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 올해 최근 뉴스를 한번 볼까요? 1월 12일 기준으로 제가 뽑은 건데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의 시총을 해서 미국 시총을 봤을 때 이 정도다. 60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건 전체의 54%에 해당합니다. 중국이 지금 두 번째까지 이제 치고 왔는데 조금 과장을 해서 거의 10배? 10배는 아니죠. 한 9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등과의 격차가 이 정도 날 정도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 업체만 놓고 봤는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가 계속 형성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나라들 중에서 치고 가는 나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또 부동산 위기가 좀 있었죠. 일본은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외환 위기도 있고요. 마이너스로 좀 성장세가 돌아가기도 하고 있고 인도 시장도 아직 좀 멀었고 영국 또한 패권이 넘어간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탠다드라고 봐야죠.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STO 서밋이든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도 이런 거예요. 한국의 토큰 증권 시장,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상장, 한국 진출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퍼링을 원하는 업체들이 해외 자금 모집을 위해서 한국 내 거래소에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좀 가져간다.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생긴 수익금으로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양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몇 년째 아직 시장 초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초기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규하고 활성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규를 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제가 예측 영상이 있었는데 16명 중에 폴 애킨스를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넣었죠. 아마 요 분이 99% 확률로 당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SEC 위원장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전부 다 친크립토 인사거든요. 그 블록체인에 조금 관대한 편이긴 해요. 트럼프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좀 강경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 둘의 조합으로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1933년에서 34년 때 생겼던 하위 테스트 요 네 가지 있죠.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을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새로운 상황에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법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굴러갈 수는 있겠지만 매끄럽진 않다라는 생각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블록체인에 익숙한 세대들이 주축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서 거부감이 낮으니까 예외사항에도 좀 잘 인정을 이 두 분에서 좀 잘 해주신다면 시장이 트랜디셔널 마켓보다 STO 쪽으로 좀 더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다. 토큰 증권 쪽으로 넘어온 회사들이 더 많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 트리거는 저는 법규의 제정 혹은 유연한 해석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규가 첫 번째 아직 시장 초기다. 제정도 안 됐기 때문에
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활성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성도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를 마찬가지로 볼 건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탑3 회사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죠. 실제로 지금 보이는 리퍼블릭이나 IC나 블랙락은 일부 자금들이 이 세 회사에 투자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갔냐 보면은 블랙락 같은 경우는 밝혀진 건 사실 없어요. 둘 다 없어요. IC도 없는데 블랙락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4,7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리드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거기서 많은 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몇 프로다, 이 회사 자체도 공시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를 가져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블랙락이 상품을 만든 정도에서 긍정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얘네들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얘네가 낼 때는 전략적 파트너고 얘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슬쩍 발 한번 담가 본 거고, 노는 돈 있잖아요. 집에 노는 돈 있으니까 좀 슬쩍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좀 무리다. 단지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STO가 미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크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그거는 비단 세큐리타이즈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T0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T0는 IC가 뭐냐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예요. NISE 있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고, 모회사의 CSO가 T0의 CEO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T0는 오버스탁하고 메디치 벤처스에서 좀 지분을 양분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 오버스탁의 패트릭 버는 또 레이븐 만드신 분이죠.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레이븐이라는 토큰 증권 관련된 코인도 만들었고, 그리고 크립토 거래소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넥스하고 함께. 근데 IC 전통금융에서 놀고 먹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장 때려쳐가 됐거죠. 이 수장이 바뀔 정도이기 때문에 IC는 T0에 지분을 제법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뭐랄까요, 엑소더스라고 크립토도 되고 토큰 증권도 되는 그 월렛이 있거든요. 블록체인 월렛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최근에 했어요. 원래는 STO를 먼저 했던 업체인데 전통 금융으로 다시 간 거죠. 회귀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원래 한 25불로 시작했나 하여튼 그랬다가 1.7불까지 떨어졌다가 상장하면서 최근 1월 12일자 가격을 봤을 때 37달러까지 돌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우와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요게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이 토큰 증권 거래소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IC에서도 뉴욕 증권 거래소로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T0를 이용해서 엑소더스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T0를 좀 더 밀어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최신 모델을 전통 금융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시대를 역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N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좀 둔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리퍼블릭의 인수 발표 이후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는 저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했지만, 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똑같은데 업계 자체가 너무 다운돼서 그런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느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바람은 아무래도 이 토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왜 리퍼블릭이 안 사냐, 왜 나한테 특별 배당금을 안 나오도록 하냐라는 불만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9.5% 정도의 인수를 했죠. 이미 했습니다. 리퍼블릭이 돈을 투자를 이미 한 상태고, 이걸 100% 인수로 넘어가겠다라고 리퍼블릭 CEO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여러 차례 했죠. 근데 리퍼블릭 CEO가 직접 나와서 말씀하신 게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큽니다. 나머지 두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직접 뭔가를 운영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블랙락, IC, 리퍼블릭 대단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왜 자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만들지 않고 지분 투자를 하고 회사를 살려고 하고 인수를 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들의 가치가 도대체 뭔지, 왜 가치가 있어서 이런 대단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지 간과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세 회사의 1차 마켓 그리고 실제로 열려있는 오퍼닝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T0를 한번 볼까요? 현재 이 많은 오퍼닝들이 있었는데 지금 액티브로 열려있는 거, 지금 오픈돼서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원래 여기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그 오버스탁이 T0를 관리하던 시절에는 패트릭 번, 레이번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패트릭 번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크립토그래서도 가지고 있었고 레이븐도 판매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걸 갖다가 T0로 보내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레이븐이 주소로서 어떤 자산군을 상장을 시키면은 버닝돼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 IC가 들어오면서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IC가 바라보는 토큰 증권 쪽이 그렇게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한번 유심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느 정도구나, 그 미니멈 인베스트니까 최소 투자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INX를 한번 볼까요? 원래는 한 8, 9개였나? 그런 오퍼닝이 그 정도 있었는데 일부는 중간에 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퍼닝이 오픈되어 있는 게 3가지밖에 없다. 3가지가 있어요. T0랑 같죠?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큐리타이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세큐리타이즈를 보면은 블랙락이 상품을 여기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자기 날개도 친 듯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가만 보시면은 비드를 각 체인별로 지금 이렇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한 가지 상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해밀턴 레인이 또 리퍼블릭하고 또 파트너십 맺었다고 오늘 INX 회장이 또 트윗했더라고요. 해밀턴 레인이 예전에 이미 세큐리타이즈에 상품을 갖다가 올렸다, 사모 상품이거든요. 그렇게 올린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밀턴 레인의 상품, 비들의 상품, 사실 이거는 다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해밀턴 레인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용이 크게 봤을 때는 3가지 상품, 작게 봤을 때는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세큐리타이즈에는 운영 중이다. 그러면은 세컨더리 마켓은 어떤가를 한번 보면 INX 같은 경우에는 세큐리티 토큰 쪽도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크립토 쪽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크립토에서는 12개의 토큰이랑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UI가 그렇게 수려하진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잘 쓰시던 어플들을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큐리티 토큰은 9가지 상품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INX, 노트, 퓨라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주식으로 된 토큰, 이거는 설명을 여러 번 많이 드렸는데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 실제 미국 주식을 갖다가 킵해놓고 거기에 1대1로 토큰을 발행한 겁니다. 팩트 파이낸스에서 했죠. 여기 팩트라고 되어 있죠. 코퍼레이션 바이 팩트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그런 주식형 토큰들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9개, 12개가 있다. 그러면 T0는 어떨까요? T0는 이건 T0의 토큰 가격입니다. 지금 3점 몇 정도 되는데 처음 시작이 $10였거든요. T0 토큰이. 어찌됐든 그랬다라는 거고, T0는 상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 상품이 세컨드리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리스팅돼 있어요. 그리고 요 T0는 아직까지 여기 안 고쳐지는데 보시죠. 시장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INX는 24시간 되거든요. T0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거는 아직 멀었다. IC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토큰 증권 거래소인데 왜 이렇게 제한을 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잘 나간다는 세큐리타이즈는 세컨더리 마켓에 몇 개가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토큰이 상장돼 있고요. 물론은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24시간 거래량, 볼륨 놓고 보면은 보이십니까? 스파이스 VC만 요 정도, $6. 이거 축약돼서 600만 불 이런 거 아니고요. $6가 투자가 됐다. 거의 사실상 실효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T0도 5개, 아까 세큐리타이즈가 6개, INX가 9개, 크립토그래소까지 12개. 간혹 보면 사람들이 이 거래량 이거 뭐냐고 장난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른 거래소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딱 그날만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 회사,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엣지에 서 있는 미국 회사들, 탑 클래스, 이 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세 회사가 어떻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제일 잘 나간다는 세큐리타이즈? 아직 멀었다. 24시간 거래량 $6입니다. 되겠습니까? 아직 멀은 거지. 그리고 마켓 스케줄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마켓이 열릴 때만 살 수 있는 건지. 그러면은 T0랑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실망스럽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큐리타이즈는 프라이머리 오퍼링은 훌륭하다. 비들 토큰, 저도 비들 토큰 사고 싶네요.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세 회사가 모두 아직 멀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보시면은 세컨더리 마켓 리스팅 몇 개 돼 있냐? 9개, 5개, 6개. 1일 거래량까지 쓰진 않았습니다. 거의 다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세큐리타이즈보다 압도적으로 INX가 큽니다. 물론 이게 워낙 작게 거래가 됐어서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라이브 오퍼링은 3개. 세큐리타이즈도 사실은 뭐 3개에서 5개 정도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최소 투자 금액을 보시면 INX는 3,000불, T0는 28,000불, 세큐리타이즈는 100만 불. 감오십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숫자다. 뭐 굳이 원화로 따지자면 INX는 450만원, T0는 4,160만원. 엄청 차이 나죠. 거의 10배, 한 9배 차이 나겠죠. 세큐리타이즈는 14억입니다. 14억 8천만원. 엄청나죠. 이게 INX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금융의 민주화, 미니멈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막 시장에 등록되고 있는 상품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상품이 여기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들의 가격이 시초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초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시초가를 살 수 있다. 이거는 금융의 민주화인데 그 이게 민주화가 될 만한 가격입니까? 500만 불이. 택도 없죠. 한 8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3호 이 두 회사는, 이거는 뭐 3호 공모로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금융의 민주화다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결이 같은 회사가 리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되게 결이 잘 맞아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크립토거래소는 INX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사나 이렇게 진출을 했냐? 두 회사는 안 했고, 세큐리타이즈는 세큐리타이즈 재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토큰이 INX는 T0는 가지고 있지만 세큐리타이즈는 안 가지고 있고, 요 두 자체 토큰은 지분은 아니고요. 둘 다 우선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PO 대비 토큰이 이 정도로 폭락을 했다. 가격이 아직까지 뭔가 시장에 보여주거나 배당이 수월하게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실제로 배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아주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리퍼블릭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탑3로 잡고 있는 회사들, 또 3가지, 이거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3가지 회사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상태를 말하기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기대감이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리퍼블릭이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INX의 가치는 높다. 그래서 다른 이런 IC나 블랙락 같은 회사가 살려고 덤빌 수도 있어요. 뭐 JP모건이 될 수 있고 골드만삭스가 될 수 있는 거, 누가 될지는 몰라. 근데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규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탑3 회사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활성도가 지금 매우 낮다. 아직까지 시장 초입이다. 법규도 초입이고 활성도도 초입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다. 근데 미국 전 세계 주식을 다 잡아먹고 있는 이 미국
돈의 흐름을 다 꽉 쥐고 있는 미국에서 탑3에 들고 있는 회사가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에는 아이넥스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이 리퍼블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설날 때 한번 인사를 드리긴 하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또 새해 설날에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좋은 영상으로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틱톡에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세큐리티 토큰이나 플립 치면 나올 건데 어찌됐든 틱톡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뉴스를 보시는데 좀 편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